클리 브리핑부터 와우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리비안 건 준비를 했고요. 또 구리 가격 상승한 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그 다음에 미국 크루드 오일이죠. 원유 수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떤 의미인지, 또 범블 IPO 준비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내놓은 거, 또 지금 오늘도 주가가 뭐 특히 다우가 올랐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IPO부터 갑니다. 여러분, 범블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범블 IPO, 한번 관심이 많아요 요새 범블. 곧 상장하죠, 그죠? 말씀해 주시죠. 범부 이제 뭐 시사적인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추려서 했기 때문에 이제 범블이 먼저 올라왔네요. 범블이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찾기가 검증된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성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좀 긍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페이스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이성을 찾을 때 남성이 여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남성을 찾아서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수는 있으나 남성이 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딱 세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그 페이스북의 어카운트를 이용해 가지고 친구 찾기 또는 연인 찾기 또는 비즈니스 연결까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조금 색다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문적인 소셜 네트워킹을 만든 건 아직 없잖아요, 그죠? 뭐 페이스북도 처음 스타트는 비슷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뭐 친구 찾기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조금 봄이나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가서 잠시 저희가 시간이 나면 한 10분 정도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범블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왜냐하면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한국처럼 좀 비교적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이성을 많이 못 만나니까 지금 범블은 특히 여성 중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범블이 또 이사회도 절반이 또 여성으로 돼 있고 여성 중심 이제 미팅 앱으로 좀 인기가 있는데, 경쟁사로는 매치닷컴, 틴더나 OkCupid 같은 걸 소유하고 있는 매치닷컴이 이제 경쟁사고, 하지만 범블이 이번 성장률은 훨씬 더 높고, 매치닷컴이 최근에 올해 들어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약간 좀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률로 보면 범블이 훨씬 더 높아서 기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쟁 업체는 아닙니다, 매치가. 그렇습니다. 매치그룹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매치그룹을 알겠습니다. 아니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리비안입니다. 와우, 리비안은 이거는 일치하겠죠, 그죠? 리비안은 제가 리비안이 작년에 전기 회사를 소개하면서 몇 개 중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게 전기차가 나오면은 미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성능이 구비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리비안을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오른쪽에 보면 저 트럭 보이죠? 아마존 트럭이 원래 포드 트럭을 쓰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포드하고 아마존이 또 이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로 투자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기차를 만들 때 F-150라는 좋은 트럭이 있어요.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 형상이 비슷하잖아요. 또 거기서 많이 전기차로 포드에 많이 나올 것 같고, 포드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F-150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딜리버리 트럭이 저렇게 생긴 게 나왔어요, 이미 생산해서. 아마 저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리비안이 굉장히 준비된 게 특히 저 시장은 많이 돼 있어서 기대치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딜리버리 트럭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능 얘기는 작년에 제가 다 했어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연내 기업 공개가 되는데 될 때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9월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3분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준비가 완전히 돼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스펙 때문에라도 언제든지 상장할 준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IPO로 가는 게 굉장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구리입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죠. 당분간은 구리 가격이 선물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2010년인가 그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소요가 많습니다. 저 구리가 전기 자동차, 뭐 전기 배터리, 뭐 앞으로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는 뭐 닥터 쿠퍼라고 할 정도로 예. 실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예. 원자재죠. 근데 최근에 예. 원자재가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뭐랄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고 뭐 당분간은 저 기조를 이루고 구리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작년부터 지금 2005년인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그렇죠. 지금 예. 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또 원자재 얘기를 또 하는데 원자재가 지금 이슈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좀 석유값, 기름값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핵심이 또 기름 아니겠습니까? 석유인데 원유 말씀을 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오일, 그러니까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실물 경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펙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의 생산량이 아니라 수출량입니다. 수출량이 약 한 890만 배럴 정도 하루입니다. 하루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US 엑스포트가 제가 거꾸로 했네요. 저기 빨간색이 사우디 프로덕션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네. 예, 바뀌었어요. 제가 색깔을 그리면서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저 빨간색이 사우디의 생산량입니다. 사우디는 생산량을 줄였죠. 급격히 2020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밀리언이니까 900만 배럴 하루에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줄인 이유는 너무 석유값이 말이 안 되게 싸진 거예요. 거기다가 옵셋을 시키려고 미국은 생산량을 그러니까 저기 수출량을 늘리고 거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헬리콥터를 타고 석유 수출선에 갔어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근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현지에서 40불대는 유지를 해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게 도매가고 소매가로 오게 되면은 배럴당 60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살아남고 그래서 최근에 그 특히 이제 오일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르는 것이 천정부지로 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아마 컨트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살려나가야 되는데 석유값이 너무 요동을 치면 안 되니까 수출량을 좀 늘릴 겁니다. 셰일가스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은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불대 이상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지금 40불 배럴당 40불이면은 현지에서 20불대는 그렇게 오퍼레이션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월급 주고 뭐 그 인프라스트럭처 하고 거기서 론한 거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40~50불대는 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60불대란 말이죠. 60불, 70불대. 80불대는 돈을 벌죠. 근데 한 60불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 미국이 될 수도 있는 아직은 그렇죠. 아니지만 예.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지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략류라고 그래서 미국은 절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수출 안 안 했어요. 하죠. 근데 셰일가스가 너무 생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된 것이 발견되고 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 50년 가량 이상 되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텍사스. 그래서 이제 아마 당분간은 석유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미국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저렇게 늘어도 크게 전략료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경제가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원자재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이것도 중요한 뉴스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이제 세일즈포스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줌이나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 이런 것들 때문에 리모트 워크나 리모트 클래스가 많잖아요. 근데 피지컬리 몸은 회사나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줌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나타나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플랫폼 개발이 어떻게 하냐면 HR 디파트먼트에서 요구되는 사항.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회사에 안 가더라도 출석을 안 하더라도 HR에서 모든 그 어떤 인플로이 그 직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HR적인 컨트롤이 할 수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다음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뭐 그 어떤 뭐 휴먼 리소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어떤 결정할 때 뭐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원칙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스를 할 수가 있는데 오감을 센스가 있는데 그게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충분히 이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드밴스 되는 거고 CRM, ERP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Client Relation Management라는 거죠. AI, Work Collaboration 제일 힘든 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랑 Knowledge Worker 안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프로젝트로 같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뭐 어떤 회사는 영화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현장 나가서 뭐 전기 회사라든지 뭐 일을 쳐낼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만족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만들 거고 그게 뭐라고요? 이름이 있잖아요. 비바. 예, 비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현장이 실질적으로 먹히고 있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 구조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일하는 the way we work이 how we work이 바뀐다는 거. the way we work하고 how we work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문적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상명하복 그다음에 어떤 chain of command보다는 flat한 조직, function oriented, functional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는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갔을 때 레이팅 그 사람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의 변경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기업 전반적인 기업 문화라든지 기업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비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모적으로 보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솔루션 내놓은 것들이 그냥 회사
뭐 제품을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지금 변화, 지금 미국 형님 얘기하셨지만 큰 업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재택근무가 한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다 거의 다 재택근무를 하는 뭐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코비드 이후에도 이제 그 흐름이 계속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어제 발표를 했는데 셀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9월 이후에도 직원이 원하면은 재택근무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했고요. 이 사진 제가 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은 네. 지금 그 사무실 구조가 나와 있는데 사무실 구조도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파티오 같은 걸 없앤 거예요. 그냥 그냥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회사 나와도 이렇게 일하고 회사 집에서 일하는 것과 회사 일하는 것과 거의 사이먼테니어슬리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재석될 거다라는 그냥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방향은 어떻게 꺾을 수는 없다. 꺾을 수 없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문화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데 아직 코비드 방역을 잘해서 회사로 다 나오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간다. 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비드가 오기 전에 그런 추세로 갔었고 코비드가 그걸 엑셀러레이션 한 거죠. 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개인 아직까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가게 되면 제 룸이 따로 있어요. 오피스가. 근데 통합적으로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룸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플랫 조직 만드는 건 아직까지는 있지. 그런 혁신적인 방향은 있었으나 코비드가 그 엑셀러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회사 업무 구조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좀 더 수평적으로 하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그 IT 업무가 좀 더 중요해지겠죠. 이것들은 IT 업무가 중요하죠.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일하는 것을 말로 표현 외에 이메일 외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실적이 있지만 미국의 문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